뭐라 그러죠? 교사 자체가 맞긴 해. 자, 사회문화 1번, 사회문화 8번.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을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야, 전형적인 노무 제공을 쉽게 생각해서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라. 이때 노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얘가 정의해줘. 노무란 유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 유체로 일할 수도 있고 두뇌로 일할 수도 있는, 어쨌든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면 그게 노무인데,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어떤 경우를? 사무직, 생산직.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그게 생산직, 사무직 같은 것들이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무급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같은 건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예를 들면 경력만 치면 경력만. 무급인턴, 노예제도는 자원봉사,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대학원. 눈물 노무 제공, 이런 것들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데,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라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그럼 이 지문에서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겠어?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이해되나? 자, 이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그 갈등의 요인이 뭔지 알겠어? 네. 근로자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가 쟁점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형태랑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랑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분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 분리하는 지점이 뭔지 알아야 왜 사용자는 얘네를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왜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은지를 알 수 있잖아. 이해돼? 네. 그렇다면 노무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라고 했으니, 그 다음 문단에서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야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겠지, 상식적으로. 그지, 현동? 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 무급인턴 이런 사람들은 일은 하지만 돈은 받아 안 받아? 맞아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사용자들은 근로자로 봐주기 싫잖아. 이해되나? 담배 꺼내는 조교는 뭐예요? 조교. 무슨 조교? 걔네들은 근로자지. 그냥 돈 받아. 한 달에 월급 100 이상 받는데 뭘 무급이라고 그래. 아니 플리스 대학원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조교가? 조교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아.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조교 필요 없어. 대리 수업도 해주잖아. 이쪽하는 방에서 조교 어떻게 돌아다녀? 우리만 해도 10명, 20명. 자, 이 문단 가보려고.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그럼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로자를 여기서 기준을 잡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랑은 관계없다고 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넣죠. 근로를 제공하는 거야. 그게 근로자라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개념을 명시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임금이라는 건 뭐냐? 이 임금이라는 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대. 사용자가 사장님인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금품.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그게 다 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예외적인 조항들을 잘 봐야 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학원에 예로 들어서 옆에 선생님이시잖아. 근데 오늘 아프셔가지고 학원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갖다 줬어. 그래서 내가 병원비는 이걸로 계산하세요 하고 카드를 내 걸 줬어. 그래서 병원비로 내 카드를 썼어. 이거 임금에 들어가나? 아니요. 이건 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해? 네. 자,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나 사용자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 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기니까 내가 칠판에 쓰진 않을 건데 니네는 가로로 묶어놓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많잖아. 그게 어떤 건지를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어떤 병신이 임금이 뭐냐고 시험에서 묻냐, 고등학교 3학년한테. 당연히 예외적인 걸 물어보는 거지. 이해되나? 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게 되는 실비나 간단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 4대 보험 같은 거 반은 회사에서 내주잖아. 반은 본인이 임금에서 빠져나가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지? 그리고 사용자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차원에 지급하는 급여라면 성과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일 거야. 봐봐. 니네가 한 달에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는다고 시작. 그럼 너네는 그걸 다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임금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면 니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식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보너스. 그럼 그 식대 비용이 니네 임금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임금 처리가 안 돼. 또 니네가 그 달에 인센티브로 한 10%의 월급을 받아서 그게 월급으로 찍혀 나왔다. 그럼 그것도 월급의 계산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니네가 1년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이라는 걸 받잖아. 그게 임금에 곱하기 1이 되는 거거든. 1년 일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 임금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저 전달에 월급 250이었으니까 250 받겠네요. 아니라고. 그 임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리후생 차원에 지급된 돈이나 실비 같은 건 제하고 있는 돈. 그럼 한 180 정도 될 거야. 거기서 퇴직금이 나오는 거라고. 250에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세금은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 돈의 전체가 임금이 아니라고. 자,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는 총 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보다 광의, 넓은 의미란 뜻이지. 광의의 개념을 가진다. 그러니까 니네가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실은 월급이 아니라 아마 한 달 보수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형종? 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럼 이 문단에서 니네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근로자의 범위와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였다고. 즉 임금이 아닌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무슨 얘기지? 태식? 법과 정치하는 사람이라 너무 쉬워가지고 아주 건방진 자세로 소속됩니다. 지금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입에다가 폐를 쳐들고 아, 어제는 줄 겁을 상실했나? 아니요. 재영이가 살짝 돌려오는 것 같아. 아닌데요? 저눈 말짱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더듬어. 한 번 더 가도 되겠지? 미안. 도중이가 어. 근로기준법. 야. 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한다? 실질. 그것도 이제부터 이해해 나가야지. 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너네가 고용 계약은 뭔지 얼추 알겠지만 도급, 위임 계약 이런 건 뭔지 잘 모르니까 얘가 설명을 해줘. 고용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부터 맺는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맺는 계약은 대부분 고용 계약이겠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랑 나랑 맺은 것도 고용 계약이겠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내가 그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를 잘 봐야겠네. 고용 계약은 병신이 아니면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도급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도급 계약 맞지, 형종? 네.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건설. 그렇지. 얘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건설 인테리어 계약이나 건설 계약 같은 걸 거야. 성주사리. 어떤 일을 비슷하지. 완성할 거라는 걸 약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형중이 있는 엄마랑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형중이 수능 때 국어 수능 만점을 맞게 할게요. 그래서 만점 맞으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십시오. 이런 거지. 이런 거. 처방에 좀 싼. 이해되나? 아, 그런 거. 오케이? 축구 계약. 축구 계약이랑 다르지. 축구 계약은 다르지. 축구 계약은 고용 계약이지. 그건 주급으로 받잖아. 연봉으로 받고. 그런 재영아 돌려? 한다면 약간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엄청 안 나가게. 자,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이게 청소년. 그거 과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봐봐, 이거는 이런 것들일 거야. 위탁. 예를 들면 뭐지, 하청업체에다가 뭘 맡기는 거 있지. 그런 게 위임 계약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질에 따라 이건 이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는 이해된 거야. 이게 도급 계약이든 위임 계약이든 고용 계약인 건 상관은 없어. 네. 그럼 이제 그 뒤에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 자,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자,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서 판단하는 거,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사업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노무 제공자가 있어.
그럼 이 사업장에게 노무자가 뭘 줘? 임금을 주는 거야. 임금. 보수가 아니고 임금을. 네. 그리고 노무 제공자는 얘에게 너무 노무를 제공하는데 이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 제공자와 사업장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단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건 실질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걔는 뭐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자.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 사업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사용자로 들어가는 거야. 사업장이 사용자로. 아시겠어? 네. 그래서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임금을 받는데 그들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럼 여기서 노무는 뭐랑 같은 말? 근로랑 같은 말이겠지? 네. 그지? 그러면 실질적인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것이니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뭐였어? 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했잖아. 네.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 이해돼? 이 흐름인 거야, 친구들. 이해돼, 조재영? 근데 조재영. 왜 아까- 넘칠? 왜 넘칠? 과학기술 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목소리가 작아졌네. 아니지? 아닙니다. 또 가도 되겠지, 친구들? 타격감 있어. 또 가보자고. 자, 노무 제공자 사업. 저기 노무 제공자가 아니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종속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 얘가 기준을 잡아주는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 제공자가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귀속을 받는 것 이게 종속적인 관계인 거야. 무슨 주종 관계가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 종속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얘가 기준을 잡아준 거야. 뭐라고? 일단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해야 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일을 처리하세요. 라고 사용자가 정했어. 또 그 사이에 이 옷을 입어. 라고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또 자 일로 가. 자 절로 가. 라고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자 여기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 그러면 그게 종속적인 관계인 거야. 너 내일부터 일할 때 유니폼 이거 입어. 딴 거 입으면 안 돼. 복무가 혹시 복무가 오셨어요? 복무 규정 중의적.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복장도 포함돼 있을 수 있지. 또는 뭐 하루에 담배 3개 이상 피워 나가지 마. 라고 정해놓은 거든지. 알겠어. 뭐 밥 시간은 10분 안에 와! 뭐 이런 걸 정했어. 시간에 10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라면도 복무. 그럼 뭔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게 종속적인 관계로. 내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뭐 머리카락 5cm 이상 기르지 마! 뭐 이런 거. 길이 3cm. 얘네 뭐 구두 말고 운동화 금지! 뭐 이런 거 복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잖아. 난쟁이. 이해되나? 난쟁이가 소리 작은 거? 니네는 메비우스에 띄했잖아. 이 아 맞아요 맵이 무슨 난장이와 결말이 뭐였지? 그거 아빠 죽잖아. 아빠 그 잘 나가는 벽에 거 떨어져. 메빌스티가 무슨 내용이었어? 네비스티 그 거기에 그거 나와요 밥 10분 야 시간이 없다. 지문을 다 읽고는 가야 될 거야. 문제까지는 풀어도. 짧은 놈. 자, 요게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에 제공한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걸 절대 외울 수는 없을 텐데 대신이니까 뭐 외워도 아름답긴 하겠지. 근데 어떤 경우들이라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함,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함,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함. 이게 종속적 관계라는 말의 뜻이야. 그래서 이해됐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이 새끼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자, 일단 먼저 뭘 제시해 준 거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조건을 제시해 준 다음에 얘들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이제 그게 진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노무제공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또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무급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등의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부터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사용자들은 인정 안 해준다고 했지. 얘네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했지. 그럼 각각 뭐가 있어? 청구를 의견? 주장이 있겠지. 그 각각의 주장들이 나와서 질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이게 결론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뭔 주장과 근거가 있겠지. 그럼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주장과 근거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사용자는 왜 얘들이 근로자가 아닌지, 그리고 이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은 왜 자기들이 근로자인지를 입증하려고 하겠지. 이게 쟁점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태식 네. 이해됐나? 네. 형중 네. 이해됐어? 네. 확실해? 자, 무급인턴은 이제 일단 무급인턴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무급인턴에 뭐 웬만하면 표시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무급인턴이 뭐래, 양정빈?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종속 관계에서 연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에 대한 부당한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노무제공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뭔지 알겠어? 근로자의 조건을 반만 걸치고 있는 거야. 노무는 제공했잖아. 근데 뭘 안 받아? 임금을 안 받으니까 반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거지, 그치? 근데 어, 근로자로 인정하면 뭐가 좋아요?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름 자체가 그리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궁금증을 갖지 말라고. 그건 물어볼 리가 없다고. 자, 계속.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궁금한 게 나오네. 무급인턴은 왜 병신도 아니고 유급인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뭐가 좋은지가 지금 나오네.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 않지만 교육훈련, 경험, 추후 고용 가능성 혹은 고용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지. 돈을 안 받는 거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계약하고. 능력자는 안 뽑아요. 뭐 이런 경우들 요즘에 사실 무급 인턴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호찬이 간호학과를 가면 너 실습 나가잖아. 네. 근데 그 실습 비용을 안 받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가서 간호사들 일하는 거 앞에 수발 들고 자 A형 P 하면 그 P 옆에서 주고 지켜보고. 그럼 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사를 놓는지 경험을 얻지만 돈을 받지는 않잖아. 그런 것들이겠지. 무급인턴이. 실습이 무급인턴. 그게 요즘에는 실습 나가는 것도 소량이지만 돈을 주긴 주는 것 같아. 무급 인턴은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렵긴 할걸?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석사 연구원 같은 것들, 사실 석사는 나쁘게 말하면 완전 딱깔이야. 박사들이 연구하는데 부수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아 이거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사실이야. 정확하게 왜 땡땡땡이 석사예요? 그 땡땡땡도 못 들어갈걸? 땡땡땡 정도 들어가면 꽤 높은 걸걸? 근데 아무튼 석사들은 그냥 박사가 하는 연구에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박사가 모든 걸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으니까, 또 예를 들어 너 이것만 관찰해, 너 저것만 관찰해, 그래서 결과 제출해. 그럼 관찰만 하는 거야. 얘는 뭐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게 없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너무한 지납적 사람들 강제를. 그러면 그 조교는 뭐겠어? 조교가 대부분 석사 학위를 따려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석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또 조교야. 따까리에 따까리. 따까리에 빵집에도 그 세월이 있잖아. 계속 가보자고. 자,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무급인턴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공통점이 나왔네. 자원봉사자나 무급인턴자나 똑같아. 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바로 표시해줘야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를 사회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이건 좀 표시가 되는 게 좋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이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정의한 자원봉사자의 조건인 거야, 특성인 거야. 네.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 자원봉사자야. 첫 번째로 자발성, 스스로 해야 돼. 강제로 하면 안 돼. 또 무보수성, 돈을 안 받아야 돼. 그리고 공익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돼. 또 이 비영리성, 뭐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 뭐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게 없어야 돼. 그러나 자원봉사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실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대. 오케이? 실비, 뭐 예를 들면 식비라도 지급받았다. 아니면 뭐 보험 처리라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나 일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못 받았지만 나 여기서 일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자원봉사를 했지만. 오케이? 이 경우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노무 제공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무 제공자는 자원봉사자를 말하는 거겠지? 네. 그 자원봉사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노무 계약 제공자가 계약할 때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뒀다면 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돼. 오케이? 아, 실비는 그거 안 포함되는 거죠. 그래 실비는 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었잖아.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네. 자 플랫폼에 의한 노무 제공에도 아까 했던 니네 자원봉사자나 무급인턴이랑 같은 표시가 들어가줘야겠지? 800. 얘도 맞지. 맞잖아. 아 근데 그거 너무 좀 표현이 좀 저급한 거 선생님 같아. 지금 딸의 감수성 있어. 빨개 말고 좀 좋은 표현을 해줘. 배송. 뭐 인스턴트 음식 배송 전달자 뭐 이런 걸 해줘. 딸배가 뭐야 이 새끼야. 감수성. 딸배. 좋지 좋지. 표현이 뭔가 된 소리가 들어가서 저급해 보이잖아. 달배를. 딸배는 좀 그렇지 않아? 천고에도 있나? 많아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있어? 3명. 알바 후반에 가져가는 등교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딱새라 그러세요. 딱새. 그거 새 아니야? 그럼 걸려도 뭐라고 안 하나? 원동기 면허 걸렸어요. 있으면 타도 되긴 되잖아. 네, 쌤들이 헬멧 안 쓰고 뭐라 그래 타고 오는 거는 뭐라고 하나? 왜냐면 헬멧 안 쓰고 주차해놓고 막 불법된 데로 주차하고 주차를 어디다가 해? 막 빌라 아래로 빌라 주차하고 빌라 사람들만 쓸수 있는 그런 거 자전거 주차 되지 않나? 아, 학교 미관상. 그리고 옆에서 다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타는 대부분 그렇지. 안전이 있죠.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뱃사공이라는 래퍼 있지? 그 왜 여자 사진 찍어가지고 막 불의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염따의 하루라고 염따, 창모, 해시수학, 뱃사공 얘네들이 자기가 차 타고 와가지고 세차하는 게 다 외제차 막 캐딜락 이런 거 사고 와 마세라티 같은 그 뱃사공이 마티즈를 끄고 근데 그냥 마티즈가 아니라 이거는 폐차 직전에 마티즈 앞에 범퍼가 막 덜렁덜렁거려 그거네. 근데 그게 그거에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얇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부심까지는 아닌데 약간 근자감. 그런 게 없어. 그걸 창피해하지 않아. 부끄러움이. 근데 너무 웃겨. 아니 뭐가 웃기냐면 운전할 때 보통은 요즘은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잖아. 이어폰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운전해. 그게 쓰레기지. 그게 쓰레기지. 이게 웃기다. 이게 힙합이지.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어폰 꽂고 운전하면 옆에서 누가 빵빵거려도 못 듣잖아.
아 이건 원래부터 핸드폰은 자동차랑 상호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 멘트들이 너무 그 여기 잘하면 그 자전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나중에 시간 내한 19분짜리 영상인데 봐봐. 너무 표현들이 뭐야. 래퍼니까 김고에서 찍은 거야. 김고에서. 바닥의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이거는 조금 큰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멘트들이 주옥 같은데? 그 엄마가 중고차로 산 걸 10년 타다가 자기한테 버렸대. 버렸다고. 중간중간 표현들이 너무 주옥 같은 표현들 봐. 시간 나면 봐봐. 왠지 잘 맞아. 평생 못하겠네. 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 운전기사, 배달 대행업체, 배달가차 등은 플랫폼에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럼 확실하게 뭔지 알겠지? 그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 카카오 카카오 대리기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예요.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동 제공자와는 다른 점이 임금을 받아. 그렇죠. 배달 한 건당 뭐 수수료 얼마, 대리 운전 한 건당 수수료 얼마씩 돈을 받잖아. 아니 그럼 봐봐. 임금을 제공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 돈을 받으니까. 그지? 근데 사용자가 지시하나? 절로 가! 저 사람 배달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얘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관계의 지속성. 그렇죠. 나 오늘 가기 싫어. 비와? 아이씨 배달 안 해. 하고 지속적으로 일 안 할 수도 있잖아. 또 사용자에게 전속성. 그 사람에게 전속 계약된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바른국밥 갔다가 그 다음에 뺐다방 갔다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하는 거 아니야? 배달의 힘이 이거랑은 다른 거요. 걸어서 배달. 예를 들어 내가 오늘 BHC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연 다음에 자 너 나랑 고용계약, 넌 배달 기사로 고용계약됐어.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야. 이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계약이야. 근데 얘는 내 고용계약이 되는 배달기사니까 얘는 내가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 너 여기로 가라, 너 저기로 가라라고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배달된 건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배달에 대한 약간 그거네. 업체가 있다면 그냥 스스로만 떼주는 거지. 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몇 월에 일해 이게 아니야. 옛날에 그냥 오토바이만 빌려주고 스스로만 떼보는 거야. 그게 종속된 게 아니야. 옛날 쌤 알바할 때 그거 아니야? 아니지. 나 알바할 때 난 아예 피자헛에 종속된 근로자였어. 난 고용계약자. 난 근로자였어. 4대 보험도 뗐어 나는. 오토바이 이름이 여러 구간이었어요. 어? 아이 장난하냐? 당연히 거기서 해야지. 내가 기름을 왜 내 임마. 수리비는요? 내가 배달 가고 싶어서 에? 당연한 얘기라 수리비 개가 나지. 내가 왜 미쳤냐? 쌤이 했는데도 쌤이 만약에 사고를 냈는데 아니 그 오토바이가 내 게 아니라 그 회사 건데 왜 수리비를 내가 내? 나 보험 가입, 걔네도 보험 가입돼서 오토바이 보험. 오토바이 보험 가입, 오토바이 수리비 지들이 해야지 왜 내가 내? 미쳤어? 그러면 쌤이 일부러 쌤 거를 내서 어? 어떤 새끼가 일부러 세보는데 내 몸은 얘네가 안 고쳐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근로자가 아니라 뭐에 가깝다?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그럼 이런 건 누구의 생각이겠어? 사용자의 생각인 거지. 자, 그리고 바로 열고 닫아야 될 건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근거와 판단 아래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즉,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견해도 있다. 자, 우리나라 노동법에 가로 열고 닫아야 돼. 우리나라 노동법상 근로자는 니네가 궁금했던 게 호천이가 궁금한 게 여기 나오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같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잖아. 네. 최저시급 못 받으면 나중에 신고하면 돼 노동청에. 나 최저시급 못 받았다. 그럼 사용자가 내야 돼. 근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에 배제되기 때문에 뭐 최저시급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야. 돈 내기지 않아.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보험료에서 사용자의 부담분을 납입해야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뭐 근래에 내가 직접 목격한 걸로 얘기를 주면 아주 근래는 아니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것들이 고용 계약이긴 하지만 프리랜서 고용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없어. 그래서 소득세 3.3%만 떼면 돼. 뭐 말인지 알아?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로자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한단 말이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고용돼서 그냥 내 학원 간판 밑에서 자기가 벌 그만큼 돈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단 말이지. 프리랜서가 뭔데요? 자기가 원할 때 일하는 프리랜서. 원할 때 일하고 하고 하는 게 프리랜서인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 내가 정해놓은 근로시간에 와서 일하지만 고용 계약의 상태는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너 전현무가 히든싱어를 1년 이상 MC를 봤다고 쳐. 근데 이번에 잘린 거야. 그래서 뭐 신동엽으로 바뀌었어. 그럼 전현무가 JTBC에 나 1년 일했으니까 퇴직금 줘 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이라는 거지. 이해되나? 쌤은 퇴직금 받았어요. 난 받았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주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막 유두리가 있어. 이럴 땐 줘야 되고 저럴 땐 안 줘도 되고. 맞아. 그런 그래가지고 게 짜증나는 거야. 계약 조건을 막 11월 20일 막 그날만 계약 퇴직금 안 지르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안영욱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앞에 데스크 선생님 있잖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도 짱구를 굴렸겠지? 자기가 딱 1년 될 때까지는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퇴직금 받고 싶으니까. 근데 또 그만두는 날 그만두겠다고 뭐 말을 못하잖아. 후임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후임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나 봐. 근데 또 이 원장님이 그걸 계산해봤는지까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니까 1년 되기 전전날에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무하다. 그래서 이 이제 데스크 선생님이 그 말도 못하고 막 속이 썩은 거지. 근데 그거 이틀 일 안 하면 퇴직금 못 받잖아.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다행히 그 안녕 원장님 그 정도 쫑생이는 아니어가지고 이틀 더 일하고 그냥 받아가라고 해서 퇴직금 받긴 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만둔 이후에 있던 얘기라 이것도 웃겨. 나는 그만뒀는데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카톡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서 말해야지 뭐. 저희 있을 때 그 카운트. 니네가 기억하는 카운터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맞아. 기억 안 나. 쌤 그럼 쌤은 저희가 퇴직금인 거예요? 우리가 왜 퇴직금이야? 아니지 나는 그런 게 없어. 난 사용자잖아. 내가 퇴직금 이거 어딨어? 우리 의지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업이 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나라에서 노란우산이라고 퇴직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생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니까 그런 게 또 잘 돼 있어. 어쨌든 퇴직하면 이제 다른 사업 하는 거지 뭐. 호박 노차에다 김밥집 하나 차려야겠다. 분식, 창민 분식. 너무 가고 싶지 않아? 뭔가 좀 그런데요. 떡볶이 샤프할 것 같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이에 대한 최상위법인 바로 열어라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그리고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근로자라는 주장도 있어.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도 뭘로 인정할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지문이 흔치 않은데 가끔 사회 지문에서 막 똥 싸고 안 닦은 느낌의 지문이 결론을 안 내려주는 지문이. 영어가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주부터 해설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야 10강까지 다 풀어와. 네?